바쁘신 중에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 협의회에서 오늘 대통령님께 드리는 서한 전달 앞서 코백회와 또 코백회 청년 대표, 코백회 학생 대표, 또 학인연회 대표님께서 서한을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 협의회 회장 김두경은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 협의회 요구사항을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대통령께서는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 전 국민 앞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다. 아주 가벼운 통증으로 그치는 경우부터 시작해 그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그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그 피해를 그냥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년사 기자회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2월 26일부터 보건의료 인력을 우선순위로 백신 접종을 독려하셨습니다. 백신의 안정성은 정부가 책임진다고 수도 없이 말씀하신 결과가 지금 정부를 믿은 국민들을 이렇게 길거리로 내몬 것입니다. 피해자나 희생자 가족들은 생업을 포기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국책사업에 참여한 국민에게 사망자라는 말뿐 희생자라는 말도 하지 않는 정부를 어떻게 피해자와 희생자 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접종률을 따지며 K방역 85% 운운하기 전에 국책사업에 동참했던 희생된 국민들과 피해자, 희생자 가족들에게 먼저 위로부터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2월 16일 0시 기준 집계된 사망자는 1,378명 중 중환자는 15,615명이며 이상반응 신고는 39만 4,995명이 집계되었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 120만 명이 넘는 국민이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국민이 희생 없이 얻어지는 것이 어디 있다고 매번 국가가 위급 상황 시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무르세로 일관하는 정부를 더 이상 따르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던 부모, 남 백신을 맞고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무슨 인과성을 따지며 울분에 차 있는 사망자 가족에게 목숨값이라며 7,400원과 또한 29,000원을 청구하라는 질병관리청의 태도를 코백회는 규탄합니다. 백신을 맞고 하루아침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중환자들이 15,000명이 넘습니다. 그분들 중 사망한 분들이 380명이 넘고 중환자를 간병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뒀고 병원비에 생활비에 이중고통에 국민들이 사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집을 팔고 대출을 받고 그 고충은 오로지 국민이 다 책임지며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상반응 신고부터 인과성 심의까지 빨라야 4개월이 넘는 심의가 나오는데 그동안 치러야 하는 병원비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이중 삼중 고통을 오로지 백신 접종한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까?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밖으로 나와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열쇠로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들도 뒤로 숨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국민은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놓고 국민을 기망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했기에 또다시 외칩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첫째, 코백회는 정부의 사과를 촉구합니다. 둘째, 지자체의 이상반응 콜센터와 백신 부작용
치료 전담병원을 지정해 주십시오. 셋째, 의사에게 백신 부작용 신고 자율권을 부여해 주십시오. 네 번째,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피해자 및 희생자 가족을 입회시켜 주십시오. 넷째, 백신의 안정성 검토와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전부 공개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질병청에 심의한 기존 결과를 전부 무효화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 백신 접종 후 부검하지 못한 사례도 심의하여 주십시오. 여덟 번째, 한국형 인과성을 마련해 주십시오. 아홉 번째, 만 12세, 17세 소아 청소년에게 백신 의무 접종을 처리해 주십시오. 여덟 번째, 백신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11번째, 서울시청 광장에 피해자 분향소를 설치해 주십시오. 12번째, 질병청에 백신 피해자를 위한 위령탑을 설치해 주십시오. 백신을 맞고 국민이 계속 죽어나가는데도, 사지가 마비되고 중환자실에 사경을 내배고 사망하는데도 정부는 계속해서 백신 때문이 아니라고만 합니다. 우리 정부의 방침에 따라 순수하게 백신을 접종한 국민입니다. 그렇다면 백신 접종에 따라 발생한 피해 또한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 협의회는 단 한 번도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의 백신 피해자 및 희생자 진상규명을 촉구할 것이며, 잘못된 점에 대해서 책임자 문책과 희생자와 가족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싸울 것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이것이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의 입장을 밝힙니다. 또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단체와 대통령께서 면담을 요청합니다. 수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수많은 중증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순수하게 대통령께서 백신 접종 동료에 참여한 애국자입니다. 우리 국민의 아픔을 살펴주십시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장은 수없이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안일한 자태로 연락조차 없습니다. 하나병원에서 다른 차로 바꿔 타고 피해자를 따돌려 도망치다 붙잡혀 어쩔 수 없이 간담회를 가졌으나 갑작스러운 통보에 준비도 없이 별다른 효과 없이 짧은 시간에 마무리하였고, 다음 간담회를 12월 중순에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내놓고도 코베크의 약속을 깼습니다. 연락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망자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안일한 태도로 국민의 불신을 키우는 정은경 질병청장을 해임을 요구합니다. 해임되는 그날까지 저희 코베크는 모든 국민과 함께 외칠 것입니다. 정은경 질병청장을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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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코로나19 백신 청년 대표 기자회견.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 후 21일 만에 외할머니를 잃은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 청년대표 김태주입니다. 우선 제 외할머니께서는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계셨지만 꾸준하게 건강관리를 하셨고 1차 접종 7일 전에 받은 혈압 검사에선 정상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2차 백신 접종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인한 뇌출혈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이때 혈소판 수치는 정상 수치 대비 5%대로 하락하였고 백혈구 수치는 정상 수치 대비 약 130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불과 3개월 만에 변동된 수치입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에서는 단기간에 급격히 변한 수치를 보고도 백신 접종과는 전혀 인과성이 없다는 종이 한 장만을 3개월이 지나서야 전달해 주었습니다. 대체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인과성 인정 여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또한 백신 접종과 그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짊어져야 하나요?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신 부작용 피해자의 유족들이 질병관리청과 각 지역의 도청 등에 연락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들에게 인과성 불인정 근거에 대해 듣고 싶어 해도 관련 공무원들은 통신을 거부하거나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백신 피해자 유족들은 누가 참여했는지도 공개되지 않은 회의 속에서 도출된 결과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이에 대한 문의를 해도 규정상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답답한 대답만을 들었을 뿐입니다. 과연 정말 전문성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이 백신 관련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 맞는 건가요? 그리고 이유도 모른 채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유족들은 결과를 무조건 수용해야만 하나요? 2021년 1월 18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신년 기자회견 당시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정부가 충분히 보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 및 도청 등 공관의 대처가 매우 미흡한 상태이고 정부가 짊어지는 책임과 보상의 범위 또한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백신 관련 정책에 대한 정부의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백신 패스를 무리하게 시행한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커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도 백신 패스와 백신 부작용 대처는 서로 간접적으로 연계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백신 패스는 백신 접종 요건을 미충족한 국민에 대한 강경 조치인 만큼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행정 업무 수행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백신 패스를 무리하게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코로나 백신을 불신하거나 백신 접종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국민들에게까지도 백신 접종을 하게끔 유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통령께서 속히 현명한 처분해 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 청년대표 김태주 드림.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는 10월 31일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세상을 떠난 고3 장지영 학생의 동생 18살 장세영입니다. 먼저 저는 11월 15일 코로나 2차 백신 접종이 끝났습니다. 갑작스럽게 형이 세상을 떠난 뒤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다른 분들의 사례와 전조 증상들을 찾아보고 들으면서 백신 2차 접종 당시에도 많은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꼈고 일상생활을 할 때 몸에 조그만한 증상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저희에게 의무 접종을 시행하고 백신 패스라는 정책을 이용하여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학교를 제외한 모든 시설 이용을 제한하였습니다. 이러한 강압적인 정책으로 인해 접종하여 부작용이 나타난 사람들에겐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조차 없을 뿐더러 형을 잃은 슬픔이 아직 아물지 않은 이 상황에서 백신을 접종하라고 하는 이 상황이 저를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접종해야 하는 코로나 3차 백신만큼은 강압적이 아닌 자신의 의지에 따라 접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제 편지를 보신다면 백신 패스라는 정책은 접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차별받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생각되고 이 제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 12세에서 18세 학생대표 장세영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대표입니다. 학생 백신 패스는 아이들을 2번, 3번 죽이는 것, 문재인 정부에 보내는 항의 서한, 소아 청소년 백신 접종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고3 백신 접종은 강제적이었고 모든 행정기관과 지자체가 연결되어 97% 접종까지 완료하는 기획살인이며 학생뿐 아니라 백신 접종으로 인한 국민의 죽음은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인재입니다. 고3 부작용 피해 공개와 대책 없이 1차, 2차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 관리 현황 보고서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고등학교 3학년 2차 접종 및 12세, 17세 접종도 강행하였습니다. 그러자 12월 11일자 기준 고3 사망 2명, 10대 여아 1명, 중증 205건, 중환자실 가구 생명위중 연구장애가 일어났습니다.
청와대 초등학교 6학년 군사들의 여학생이 악입니다. 급성 백혈병으로 긴급 수혈을 해야 했고 고3 학생들이 중증으로 수능도 못 보고 현재 중환자실 및 입퇴원 치료를 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의 원인도 백신 접종으로 인해 아이들의 미래와 가족의 행복은 산산이 몰고 그런 상태에서 백신을 맞고 건강한 아이들이 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질병청 보도자료와 보고서에는 기재를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브리핑에서 언론에서는 다 나았다, 사망자 없다, 접종이 문제없이 진행됐다고 말하고 있으니 학생과 학부모는 이에 대해서 매우 극렬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접종률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학교 방문 접종, PCR 점수 검사, 학생 백신 패스까지 시행하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모든 사태를 책임져야 할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의 죄만 더할 뿐입니다. 학생 학부모 인권보호연대는 현재 야당인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 캠프 측에 고등학교 3학년 백신 접종 기획살인에 대한 특검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코로나가 과연 위험한 것이었는지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해 답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때문에 백신을 맞춘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말한 전국민 접종과 국제적인 공조에 의해서 백신을 접종했다고 교육부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진실을 공개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지금이라도 조금 국민들의 분노를 덜할 수 있는 방법은 즉각 백신 부작용 피해자분들을 돌보고 더 이상 피해를 줄이는 것입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백신 접종 후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정부가 먼저 아이들을 살피고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부터 해주어야 마땅합니다. 어떤 정부가 세워지던 문재인 정부와 그 관련자들은 지금의 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져야 할 것입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없는 동의서는 불법입니다. 전 국민이 접종 전에 부작용 고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긴급 승인 허가라는 식약처의 말장난과 같은 속임수였기 때문입니다. 임상실험도 끝나지 않은 백신을 식약처가 긴급 승인 허가한 것은 그것을 안정성이 있다는 것으로 잘못 호도하였습니다. 교육부가 자행한 불법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중증 부작용을 미기재하였고 백신 접종 전에 교육부 공무원들은 거짓말과 피해 사실을 은폐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신 부작용을 기재하면 안 된다는 압력을 교육부와 질병청은 담당자들에게 가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협박이 가까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병청과 교육부는 서로 책임 떠밀기식의 공조를 멈춰주십시오.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부작용 및 중증 부작용 고지 없는 안내장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보내어 동의서를 받은 그것 자체가 불법이며 지금 백신 패스를 적용하여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을 하고 있는 것은 범죄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2번, 3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건강하던 아들과 딸을 잃은 부모님, 그리고 중증으로 아픈 아이를 돌보고 있는 부모님, 그 고통의 소리는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강제했다는 것의 진짜 이유를, 진실을 알기 위해서 저희는 계속 질문을 할 것입니다. 꼭 밝혀져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철저한 보상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학생 학부모 인권보호연대는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님이 29일 대표 발의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강제와 방역 패스 등 즉각 철폐 촉구 결의안을 적극 지지합니다. 한쪽 정당을 지지하기 위함도 아니고 옳은 일, 정당한 일을 하고 있는 분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 선언입니다. 그리고 학인연이 제기한 백신 접종 중단과 백신 패스 위헌 헌법 소원이 속히 받아들여지도록 저희는 헌법재판소에서 출퇴근길에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아이들 눈에서 피눈물이 흘리지 말게 하시고 백신 피해자 가족분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즉각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항의 서한을 마치겠습니다.
학생 학부모 인권보호연대 대표 신민양이었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말합니다. 불법입니다. 정은경을 구속하라 외치겠습니다. 물론 피해자분들은 해임하라를 외치셔서 그 의견은 굉장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구속하라 외쳐주십시오. 너무나 죄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정은경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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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홍콩 언니 TV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들이 죽었는데 뭘 그리 불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공무원입니다.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을 각오로 왔습니다. 처단해야 됩니다. 정은경. 나는 진실을 가지십시오. 나는 하루도 안 울면 안 됩니다. 오늘도 흉내를 내고 왔습니다. 내가 수천 동안 나도 내 자식이 죽었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돌려놓으십시오, 아들을. 방송은 MBC, KBS, SBS 왜 이제 옵니까? 그 구경방송이라 그럽니까?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MBC, KBS, SBS만 믿지도 않습니다. 이 방송 내 보낼지 안 내보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MBC, KBS는 MBC 방송국만 나다 꺼버립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나도 꺼버립니다. 너무나 좋았던 방송입니다. 저 KBS는 어릴 때부터 날씨 천을 봐왔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좋아했던 KBS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순사 방송은 절대 안 믿습니다. 여기가 헌포소 아닙니다. 청와대 앞입니다. 절대 안 내보낼 겁니다. 나를 한번 기쁘게 좀 해주십시오. 문재인은 진실을 밝히십시오, 언론은. 예, 언론도 밝히십시오. 나 세금 냅니다. MBC에 세금 들어가고 KBS 세금 들어가고 SBS 세금 냅니다. 제발 똑바로 하십시오. 언론인들도 똑바로 하십시오. 언론인들도 나라 봐먹고 산다고 그따위로 합니까? 제발 진실적으로 삽시다. 정직하게 삽시다. 정직하게 보도해서 108번째를 하고 왔습니다. 송님이 안녕하세요. JK님 안녕하세요. 진실과 삐지죠. 나는 MBC, KBS, SBS 논다고 할 때는 안 놀라고 그랬습니다. 믿기가 싫었습니다. 그 아들 8일 10일날 죽었을 때 MBC 연락했습니다. SBS 아는 지인이 있었는데 입장 곤란하다고 나왔습니다. KBS는 몰랐습니다. SBS 내 아는 분이 있었습니다. 입장 곤란하답니다. 입장 곤란하다고 아예 전화를 안 받습니다. 저 그 정도입니다. 안 믿습니다. 지금 밖으로 떨어질 거 그러지 마십시오. 이제는 진실을 보도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한 할 수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진실을 생명도 보도하십시오. 소중합니다. 단 한 사람의 생명으로 법의가 발휘되는데 저희는 이렇게 수많은 세월호보다 4배, 5배 많은 피해자와 희생자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망자라는 말뿐 희생자라는 말조차도 정부에서는 하지도 않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려 치료하고 간병하고 케어돼서 바깥으로 내보내주는 안내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백신 피해자들은 단 한 번에 어떠한 정부 말단 직원한테까지도 피해 사례와 가족들의 아픔을 고통을 어루만져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소외된 저희 피해자 가족들은 길거리로 나와서 지금도 7회, 8회차 저희들의 아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안녕하세요. 피해자 코로나19 백신 예, 여기 피해자들에게 청와대 분수대 앞입니다. 관심과 헌법재판소는 끝났어요. 희생자분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소환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일입니다. 정확하게 보도해 주십시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지 마십시오. 피해자의 눈물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